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벌써 결혼 10년 차의 전업주부입니다. 원래는 신랑의 회사에서 사무직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신랑과 결혼을 하면서 일을 그만두고 그 이후로는 소소하게 취미생활이나 마켓 같은 활동을 하면서 수입을 만들고 있어요. 대부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따로 작업장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편의상 전업주부라고 적어두었어요. 저희 시댁에서는 저와 신랑의 결혼에 반대가 심했었습니다.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한 것도 아니었고 나이가 많아서 뭐에 쫓기듯이 결혼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정말 서로가 좋아서 오래오래 만나고 싶어서 결혼을 하게 된 것인데 시아버님은 사업을 하는 신랑이 더 좋은 집의 여자와 결혼을 하길 바랬습니다. 신랑은 작은 중견기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시아버님은 택시 운전기사 일을 하시고 시어머님은 신랑이 회사를 차린 이후 집에서 쉬고 계시고 그 전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신랑은 딱 개천에서 용난 스타일이에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냉면 가게를 하고 계시는데 장사가 정말 잘 돼요. 그래서 딱 여름에 5개월 정도만 영업을 하고 이후로는 가족들끼리 여행을 다니거나 별장에서 농사일을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 집이 더 꿀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처음부터 시아버님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상견례를 할 때에도 저희 부모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무례하게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애교도 살살 부리고 그래야 이쁜 법이지. 지혜야, 애교 좀 부려봐라. 정말 이 얘기를 했을 때 저희 부모님 그 자리에서 표정이 싹 굳었고 신랑이 눈치껏 중지를 하기는 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모님께서 이런 결혼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런 데 시집 보내려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거 아니라고 딱 잘라 말했고 오후에 신랑이 저희 집으로 와서 아버님이 혼자서 일을 하시다 보니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다고 잘 말해줘서 다행히 부모님의 화가 누그러졌습니다. 시아버님은 언행이 정말 곱지 않아서 결혼 이후로도 제가 몇 번이나 욱했는지 몰라요. 명절이라 제사 지내고 일 다 해두고 나면 신랑이 고생했다고 하면서 제 겉옷을 챙겨서 나오는데 그럴 때면 시어머님은 남의 집 귀한 딸 설거지 시켜서 미안하다고 꼭 몇 푼이라도 챙겨주시고 빨리 가라고 하면서 등을 떠밀어 주시는데 시아버님은 방에 꼿꼿이 앉아서는 왜 벌써 가냐고 툴툴거려요. 명절이면 친척도 얼굴도 보고 하는 거지.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이 어른들 얼굴도 안 보고 가고. 아버님, 조만간 다시 올게요. 집에서 부모님이 기다리셔서요. 여자가 결혼을 했으면 출가 외인이지 뭘 집에 쪼르르르 가고. 결국 명절날은 신랑과 시아버님의 다툼으로 끝이 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간암 진단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장례를 마치고 며칠을 되지 않아 시아버님께서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이제 너네가 나랑 네 동생이랑 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네? 아버님, 이건 좀 갑작스러워서. 아니, 이런 건 너희가 먼저 말을 해야 하는 일인데 내가 이렇게 와서 말해야겠니? 도련님도 있으신데 걔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나랑 살고 있다고 하면 누가 만나려고 하겠어? 너 왜 이렇게 생각이 없니? 곁에서 보고 있던 신랑이 절 막아섰고 일단 시아버님을 보내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신랑도 시아버님을 모시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혼자 밥도 못 해먹을 것 같다고 하면서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한 1년만이라도 같이 살고 나중에는 동생이랑 시아버님이 혼자 식사 정도만 챙겨 먹게 되며 그때는 따로 살자고요. 사실 정말 그런 말 믿지 않았고
순간을 모면하려는 말로만 느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신랑의 부탁이니 알겠다고 했어요. 시아버님의 게으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하루에 몇 날 며칠을 안 씻는 것은 기본이고 밥을 해도 수저까지 다 세팅이 되기 전에는 밥상에 앉지도 않아요. 그리고 늘 저를 하대하듯이 야야 거리시는데 저는 그게 제일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방에서 작업을 했는데 시아버님과 같이 살게 된 이후로는 친정집에 작업실을 마련해 두곤 했어요. 결국 저는 오래지 않아 시아버님을 피해서 거의 출퇴근하듯이 친정을 들락날락 거렸습니다. 신랑도 이런 불편한 상황들을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아빠니까 어쩌지 못하고 있었고 도련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장남도 아닌 게 뭐라 한다며 타박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만 있을 수는 없다 싶어서 시아버님께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계획했던 건 아니고 그냥 결국 터져 나왔던 것 같아요. 시아버님이 씻으러 가면 조용히 보일러를 꺼서 차가운 물이 나오게 했고 시아버님이 안에서 뭐라고 하면 이어폰을 꼈어요. 나중에 나와서 뭐라고 해도 못 들었다고 하려고요. 시아버님이 나올 때쯤 다시 보일러를 켜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더니 이게 몇 번 반복되니까 화도 안 내고 혼자 이상해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일부러 오곡 잡곡밥을 했습니다. 시아버님이 입이 짧아서 늘 흰밥만 먹는데 그냥 건강 위함답시고 오곡 잡곡으로 맵기 했고 대부분 저녁에는 나가서 밥을 먹었어요. 제가 시아버님 밥 챙기려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빨래를 할 때에도 시아버님 옷에는 표백제를 많이 넣어서 옷감을 상하게도 했죠. 시아버님이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다고 해서 따로 복숭아 털만 모아뒀다가 집안 이곳저곳에 뿌려뒀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시아버님은 계속 기침을 하고 콧물도 흘리고 그렇게 2-3달 정도 혼자만의 괴롭힘을 했던 것 같아요. 시아버님은 성격이 참 못되고 꼬장꼬장해서 말실수를 많이 했는데 그날은 저와 둘이 있을 때 시아버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나 골탕 먹이는 거지? 네? 그게 무슨 말이세요? 일부러 찬물 틀고 잡곡밥 주고 그런 거 아니냐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흰밥 드시고 싶으시면 햇반 사줄 테니 데워서 드세요. 그리고 찬물은 저도 씻을 때 가끔 찬물 나와요. 너 이 능구렁이 같은 년. 아버님, 말 좀 가려서 하세요. 저 이 집 며느리지 한이 아닙니다. 내가 너 같은 년 한둘 본 줄 알아? 택시 타면 온갖 있는 척 다 하는 년들이 꼭 뒤가 구리지. 시아버님이 그날 뭐에 꽂히기라도 한 듯이 저에게 쌍욕을 해대었고 이 짓거리도 못하겠다 싶어서 낙담해 있는데 뒤에서 벌컥하며 문이 열렸고 신랑이 들어왔습니다. 신랑은 시아버님에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며 큰 소리를 냈어요. 신랑은 저를 뒤로 보내더니 안 그래도 불편한 애한테 왜 이러냐고 따뜻한 밥 해줘, 빨래 해줘, 청소까지 해주는데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왜 욕을 하냐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말을 했습니다. 시아버님은 그 모습을 보더니 여자한테 제대로 홀렸다며 혀를 끌끌 찼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신랑은 그런 저를 안아주며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고 시아버님 집에 그냥 도우미를 부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절 다독여줬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고 저희가 갔을 때는 시아버님과 어떤 아줌마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역주행을 해서 반대편에서 오던 차를 시아버님이 박았다고 했습니다. 시아버님이 말씀하시길 손님이라고 했지만 상황이 뭔가 이상해서 저희가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시아버님이 만나고 있던 아줌마였습니다. 시아버님도 돌아가신 상황이라 문제가 될 건 없지만 그래도 신랑과 도련님은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경악을 했고 퇴원할 때까지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시아버님은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 사이 시아버님이 지낼 집을 마련하고
짐을 이미 다 옮겨두었고 그 일을 계기로 도련님도 독립을 한다고 자취방을 찾아 나갔습니다. 저희는 다시 둘만 지내게 되었는데 그날의 충격이 컸는데 두 아들이 시아버지에게 정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시아버님은 요즘도 가끔씩 저와 신랑에게 전화를 해오긴 하지만 이제는 신랑이 전화를 먼저 받지 말라고 하며 끊어버립니다. 사람은 참 뿌리만큼 거둔다고. 몇십 년을 키워준 자식들도 등을 돌린 것을 보면 시아버님이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닐 거란 건 확실해 보였고 이 기회로 시댁과 연이 끊겨서 개인적으로는 홀가분해졌습니다. 제 인생에서 시아버님 한 명이 빠졌을 뿐인데 요즘 신랑이랑 사이도 너무 좋고 원래는 딩크족으로 살아가려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부쩍 아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내년에 결혼을 할 거라는 도련님도 결혼식에 시아버님을 안 부르려고 하는 걸 보니 자식들에게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혔어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